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 보험으로 매달 얼마가 완전히 딱 찍혀서 나오는 그런 부분으로 완전하게 끝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예를 들면 국민연금은 이제 어느 정도 받는 부분이 되지만 그거 이후에 추가적인 비용이, 추가적인 어떤 자금이, 어떤 생활비가 필요한데 그거를 내가 충분히 이자가 아무리 낮아도 걱정 없이 찾아 쓸 수 있을 만큼의 원금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 아니라면 이제 병행해야 하는 거죠. 안전하게 금액이 확보된 연금 설계와 그 다음에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혹은 관리하면 지속적으로 기간도 길게,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금액도 조금 더 생각보다 높게 찾았을 수 있는 그런 연금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연금을 관심을 가지면 첫 번째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그런 연금에 관심을 가지려면, 그런 상품을 공부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게 있는데, 리스크 중에서 피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리스크는 피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으면 사실은 그건 나쁘고 아주 못 쓸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테이킹 했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조금 내가 가져가면 매달 찾아 쓸 수 있는 그런 항아비가 좀 더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가져갈 때 리스크만 잘 관리할 수 있다면. 그러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저히 어떻게 해도 관리가 안 된다기보다는 피할 수 없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서 알아야 되는데, 예전에도 제가 이 시퀀스 리스크는 굉장히 자세히 말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시퀀스 리스크를 설명하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다른 면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퀀스 리스크라는 걸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걸 여러 부분에서 제가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퀀스 리스크라는 걸 좀 자세히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연금 인출 설계를 하고 인출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시퀀스 리스크는 제일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많이 중요하고 아주 중요하고 이런 거에 속합니다. 자, 그럼 시퀀스 리스크는 지난 연금 인출 설계 연금 부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거냐면, 시퀀스 리스크는 시퀀스 순서죠. 순서에 따른 리스크인데, 간단히 말하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똑같은 돈을 넣습니다. 같은 금액을 연금 상품에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평균 수익률도 지금 똑같이 한 30년 정도 되나요? 30년간 같았어요. 평균 수익률 8% 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기간의 수익률을 나눈 거죠. 30년으로. 그런데 다른 점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A라는 사람은 인출할 수 있는 총액이 58만 불인데 반해서 이 B라는 사람은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91만 불이에요. 같은 돈을 넣었는데, 그리고 수익률도 똑같은데 왜 찾아 쓸 수 있는 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라고 봤더니 다른 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수익률 발생 순서만 다른 거예요. 이 A라는 사람은 요 B라는 사람의 마지막 3년 일어났던 수익률이 그냥 앞에서 일어났어요.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의 수익률 마이너스 나는 그 순서가 그냥 뒤에 일어났어요. 그거밖에는, 배열만 바뀌었는데 결과는 2배 차이 납니다. 그리고 행복과 불행한 느낌이 드는 부분을 가져오는 거죠. 이게 시퀀스, 순서 리스크예요. 무슨 순서? 수익률 순서. 수익률만 바뀌었는데도 엄청나게 결과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초기에 시장에서 마이너스가 나는 시장을 경험할 경우, 내가 은퇴를 65세 했는데 은퇴에서부터 3년간 마이너스가 나는 건 내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피할 수 없는 리스크입니다. 이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초반에 2년, 3년간 마이너스가 나와버리면 길게 가는데 아주 지장이 큽니다. 빨리 끝나게 돼요. 20년 만에 끝나게 되죠. 20년이 좀 안 되나요? 이 사람은 이렇게 찾아 쓰고도 어때요? 지금 원금이, 종잣돈이 이렇게나 많이 남아있어요. 네. 그런데 어때요? 이 사람은 끝나버렸어. 10몇 년 만에. 결국 위기가 닥쳤겠죠. 근데 다른 점은
수익률 순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시퀀스 리스크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얘기 왜 또 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은퇴에 들어가는 애가 앞으로 2년 뒤, 3년 뒤라고 쳐볼까요? 이 트럼프가 난리치고 뭐 그 전 세계 그런 그 지정학적 리스크를 높이고 뭐 난리를 쳐서 관세를 도입하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지금 1, 2년간에는 트럼프 일기 때 그대로 나타났던 거예요. 1, 2년간에는 감세 정책을 쓰기 때문에 미국의 주식은 좋았어요. 일기 때. 주식시장은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감세를 하고 나서 그 수단이든 뭐든 관세를 두드리면 관세를 갖고 하면은 어떻게 됐냐면 결국 3년차, 4년차 대통령 임기 3년차, 4년차에는 경제가 아주 나빠져 버렸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트럼프가 주장하는 그 정책은 서로 모순적이에요. 예를 들면 미국의 리쇼어링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를 관세로 때려가지고 미국 기업이 제조를 하게 만들면 미국 기업이 제조를 해서 수출을 늘리려면 달러가 약세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를 두드렸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돼버려요. 그러면 리쇼어링 하려고 막 그 압박은 넣어도 미국의 제품들이 수출이 안 됩니다. 달러가 강해서. 달러가 높아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반대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또 요것도 또 반대로 가게 하려고 또 다른 정책을 써야 돼요. 그게 트럼프 일기 때 나타났던 말도 안 되는 모순 정책입니다. 관세를 때리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또 다시 약세로 만들기 위해서 뭐 환율 조작국이니 뭐니 하면서 시끌시끌하게 만들었죠. 어떻게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앞으로 5년 뒤, 3년 뒤에 은퇴를 하는데 그때부터 트럼프가 왕왕왕왕 걸어가지고 만들어놨던 주식시장의 그런 앞부분의 혜택은 끝나고 이제 저질러 놓은 그 일들 때문에 악순환이 거듭된다면 여러분은 그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된다는 뜻은 아니니까 좀 주의해서 들어주세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주의하는 리스크 중에 하나가 있어요. 트럼프 정책에 워스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의 그 90년대가 80년대죠. 레이거노믹스 있고 이런 막 그럴 때에 관세를 전면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이제 똑같이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결국에는 아세안 외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90년대 말에 가서 IT 위기가 있기 전에 그 앞부분에 생겼던 아세안 위안 위기죠. 그 한국도 그것 때문에 국가 부도의 날 막 그렇게 났던 건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전초전이 지금 트럼프가 쓰고 있는 이런 정책들하고 유사해요. 잘못 만약에 관리가 안 되면 그래서 제가 워스트 시나리오라고 말했죠. 모든 게 꼬이면 미국은 그래도 살아남는데 나머지가 아주 안 좋아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때리는 거에 의해서 미국도 나빠지는데 주식시장도 안 좋을 수 있는데 나빠지기만 할 뿐이지 망하진 않는데 이 영향을 받은 나머지 미국이 기침하면 독감에 걸리는 나머지 국가들은 아주 처참한 상태까지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워스트 시나리오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시장을 지켜봐 가면서 그렇지 않게 될 요인들이 현재는 많기 때문에 시장을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언제나 역사는 반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그래서 어느 순간이 오면 이제 대비해야 하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은퇴하는 시기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정치가 푸틴 어때요? 시진핑 어때요? 트럼프 어때요? 정말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극단적인 정책을 썼는데 그 뒷효과가 반드시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세계 경제가 그다음에 내가 속한 그 인덱스가 흔들려 버리게 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초기에 수익률이 나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아무리 그 뒤에 잘해도 복구가 안 됩니다. 초기에 몇 년, 3년, 2년, 한 5년, 뭐 3, 4년 안 좋으면요. 그 뒤는 아무리 높은 수익률을 내도 복구가 안 돼요. 이게 시퀀스 리스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똑같았는데 순서에 의해서 누구는 궁핍하고 누구는 재무적 자유를 누리게 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이제 이거는 시퀀스 리스크에 대한 좀 더 설명을 제가 넣어놓은 건데 이 은퇴 기간 내내 30년을 예상한 건데 30년 동안 넉넉하게 사느냐 아니냐는 은퇴 후 첫 10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상관관계가 은퇴 후 첫 10년 동안에는 수익률의 83%를 차지해요. 10년의 실질 수익률이 나머지 20년을 다 뒤 흔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두 번째 10년은 상관관계가 26%밖에 안 돼요.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 10년에 좋았든지만 돼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10년에는 빨간색으로 올라간 수익률이 좋으면 이 소득도 같이 올라갑니다. 상관관계 굉장히 높죠. 같이 움직이죠. 뒤에 보십시오. 20년 차를 보면 이 주식시장이 좋은데 소득 낮아요. 주식시장이 낮은데 소득이 높아요. 상관관계가 같이 안 움직입니다. 20년 차부터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10년에는 서로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어디서부터 결정 나서? 1010년부터 결정 나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10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은퇴를 조금 미루는 건 가능할지 모르고 그것도 몇 사람에게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거고요. 나머지는 은퇴하고 싶어서 은퇴한 사람은 없습니다. 잘 없죠.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 선택하지 못한 기간에 첫 10년에 이 수익률이 왔다리 갔다리 특별히 나쁜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게 시퀀스 리스크입니다.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강력하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좀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꼭 아셔야 되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얘를 관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를 드리지만 어쨌든 이 리스크는 피할 수 없는 리스크죠. 그런데 이 리스크를 시퀀스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이 시퀀스 리스크를 다스리기 위해서 대안이라고 가져가거나 그런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한 얘기에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시퀀스 리스크를 가지고 온 거예요. 뭐냐면 이런 리스크가 있다고 하니까 금융기관이나 그 다음에 은퇴 설계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시퀀스 리스크를 피하려면 이렇게 수익률 차이가 많이 안 나는 저변동성 상품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퀀스 리스크를 피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제목 보세요. 뭐죠? 문제는 변동성이 아니야 바보야. 변동성을 낮춘다고 해서 시퀀스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식 나스닥 투자하고 이런 적극적인 투자 안 하면 시퀀스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변동성이라는 것과 리스크라는 것이 여러분한테는 뒤섞여 있어서 그런데 두 개는 엄밀하게 다른 얘기입니다. 변동성이 곧 리스크는 아니에요. 자, 말씀드리는 것처럼 당신이 공경에 빠지는 건 몰라서가 아니다. 확실히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마크 트웨인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확히 모르는데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위험을 없애려면 변동성이 낮은 배당형이나 내지는 뭐라고 그러나요? 성장형의 반대 가치형 이런 거 하면 더 좋을 줄 알지만 그런 걸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냥 글을 써놨어요. 은퇴소득 포트폴리오에서 시퀀스 리스크를 관리하는 잘못된 방법 중 하나가 변동성 관리입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이 변동성 관리에 쏟아졌죠. 왜냐하면 이 변동성을 낮게 가져가면 시퀀스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는 말이 그럴 뜻은 했었거든요. 수많은 변동성 관리 펀드 모델 포트폴리오가 자산운용사들에 의해서 재무상담사나 은퇴자들에게 판매됐습니다. 왜냐하면 솔깃하기 때문이죠. 은퇴자들에게 있어서는 보세요. 이렇게 안전하고 변동성이 작으면 이 어떤 시장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줄일 수 있어요 라고 말했는데 시퀀스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보시면
문제는 은퇴 폴더에서 변동성을 관리한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을 헷갈리게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원인이 아닌데 다른 걸 그러니까 총싸움에 칼을 가져오는 것과 비슷한 얘기가 된다는 거죠. 은퇴소득 포트폴리오에서는 시퀀스 리스크가 문제지 변동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퀀스 리스크는 그러니까 변동성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런 움직임이에요. 그게 그래서 올라갈 때도 변동성은 높게 나타나고 크게 내려가도 내려가는 데서도 변동이 나타나는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뭐냐면 내려가는 쪽으로만 변동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변동성은 올라갈 때도 나타나는 겁니다. 변동성은 폭이에요. 폭. 매일매일 일어나는 움직임이에요. 이 움직임의 폭이 크다 그래서 시퀀스 리스크가 크고 이 움직임이 크지 않은 데다 투자한다 그래서 시퀀스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수익의 순서에 의한 거지 변동성을 줄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보시면 그 변동성과 그 다음에 수익률 전체 수익률과의 상관관계는 첫 10년은 8.2%, 나머지 기간에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8%. 무슨 얘기냐면 상관관계가 없어요. 변동성이 크냐 높으냐는 내가 장기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사람들처럼 나중까지도 충분히 내 은퇴 자산이 불어나는 그런 효과를 변동성을 줄이는 걸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수익률 순서가 그 영향을 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속지 말자. 그래서 저변동성 상품으로 포트폴리오 짜면은 안전해져요? 아니라는 거죠. 변동성만 작을 뿐이지 인출에 있어서의 시퀀스 리스크는 하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보시면 왜 그러면은 그 시퀀스 리스크가 생기느냐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제가 이 얘기가 좀 중요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시퀀스 리스크는 변동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출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보십시오. 인출이 없을 때는 초기에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초기에 수익률이 안 좋아서 아까 시퀀스 리스크는 뭐였죠? 초기에 수익률이 나쁜 거잖아요. 그죠? 반대로 좋아지려면 초기가 좋으면 나중에 아무리 안 좋아져도 전체적으로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인출을 안 한다면 초기에 나빴어도 결국에는 더 이 초기에 좋았던 애를 뛰어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초기에 좋았던 사람 럭키 여사, 초기에 나빴던 사람 언럭키 여사. 1906년에 은퇴했으면 초기에 몇 년간 시장이 나빴어요. 그런데 럭키 여사는 1924년에 은퇴해가지고 은퇴 시작하자마자 장이 푹푹푹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출을 안 하면요 결국에 나중에 언럭키 여사가 처음에는 나빴어도 뒤에 초월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인출을 안 하면 시퀀스 리스크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인출을 해버리면 다시는 언럭키 여사가 럭키 여사를 쫓아갈 수 없습니다. 매년 5,000파운드 인출하면.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굉장히 미스테리하지만 아주 큰 리스크입니다. 초반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인출이 병행되는 경우는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내요. 결코 언럭키 여사는 럭키 여사를 쫓아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돼도 초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초반에 생기는 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책들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기본적으로 은퇴를 시작했는데 불운하게도 주식시장이 안 좋은 두세 해가 계속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 놔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나 그러면 그런 거 늦어도 상관없게 은퇴 전략을 할래? 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앞에 말씀드린 건가 이거죠? 뭐예요? 이 보험, 연금 보험 든 것 같은 거예요. 점점 금액이 너무 작아서 쓸만한 돈이 너무 안 되는, 뒤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면에서 인출을 할 경우에 시퀀스 리스크를 피하는 그런 부분들을 누구나 다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왜? 누구나 이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운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피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시장은 운을 따라서 움직이진 않죠.